나와 내면의 관계성. 고요한 새벽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언제나 그랬듯이 나의 내면의 존재와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도란도란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현재의 나와는 또 다른 존재다. 어떤 날은 일상적인 도담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우주와 인류의 역사, 사회와 정치, 현실과 미래 등에 관계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하나의 일을 가지고 밀당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과 처지 등에 따라 그 깊이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어느 책엔 그렇게 쓰여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 혹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또한 그러한 대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진짜 실체는 현실의 밖에서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러한 얽히고 설킨 인간과 영혼과 신의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적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게 될는지를, 보이는 세상의 존재들과 보이지 않은 세상의 존재들에 대해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내면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이러한 존재는 나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넓게는 창조주 하나님, 대자연 등 다양한 호칭이 붙을 수 있고 또는 사랑의 관계나 우정의 관계, 내 이웃, 내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생과 현생의 원수의 관계일 수도 있다. 오늘부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여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에 대해 내면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호루스의 눈. 고향 초등학교 운동장.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진다. 나는 한 친구와 느티나무 사이에 놓여 있는 그네를 탄다. 그러다 운동장 한쪽 기퉁이에 있는 긴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왔다. 땅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반듯한 이마에서부터 눈매까지 콧대로 흘러내리는 오뚝한 콧망울,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과 긴 목, 한 알에 크고 긴 눈을 그려 넣었다. 큰 눈망울이 아름다운 눈과 파르르 떨리는 긴 속눈썹이 처연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구나. 하나의 큰 물음표를 그려 넣으니 귀가 완성되었고 긴 머리카락 바람에 날리니 그 향기가 코끝을 전해진다. 내가 어렸을 때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또는 노트에 자주 그리던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 속 이야기이다. 어른이 되어서 보니 그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태양의 눈, 호루스였다. 호루스의 불타는 눈은 왕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의미의 상징이다. 태양의 눈, 라의 눈, 달의 눈을 상징하며 건강과 총체적인 인식과 이해를 상징한다. 대자연의 힘. 대자연의 도. 우리가 도를 얘기할 때 춘추시대 초나라 철학자인 노자를 빼놓을 수 없다. 노자는 평생을 도를 닦으며 무의자연을 노래한 도계의 인물이다. 이 삼라만상에 펼쳐진 대자연 속 보이는 세계의 모든 물질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물질들은 모두 그 안에 도가 충만해 있다. 노자의 도덕경의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총원리로서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변화시킨다 했고,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의 말이 되는 것이다. 불가에서 도는 공이요 명을 색이라 이름 지었고 성경 속의 최초의 색은 천지가 된다. 중요한 것은 근원에서 나온 보이는 물질계인 만물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인 도가 원래 하나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한참 어렸던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일반적인 일이 아닌 쉽게 경험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고 모두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이때 모두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 우주에서는 한 인간이 배 속에 있었던 그때의 기억과 자라오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일들, 그리고 그중 벼락을 맞았던 일과 몇 번의 생과 고비를 겪어야 했던 일, 그리고 현재 50대를 넘긴 이 시점까지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이 대자연 속에서 하나하나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도라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아주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나름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우리 집안에서 나는 특히 누구를 더 많이 닮았을까 생각해 봤다. 족보를 뒤져봤다. 상조 무정시대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바로 나다 하고 툭 하니 나오신다. 내 할아버지는 초나라 노자가 나오기 한참 전이었던 중국 최초의 왕조 시기인 상나라 시대 때 이 대자연의 도를 행하셨고 하늘의 천문을 열고 황제와 함께 나라를 다스린 분이셨다. 그 당시는 신권 정치의 시대로서 신의 뜻과 함께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정치를 펼쳐나갔던 그러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제가 우주의 지배자이며 그 의지에 따라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었던 신정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삶을 사셨던 할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 자체에 이미 도의 기운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었다. 다만 어떤 줄로 어떠한 집안에 태어나는가에 따라 도의 기운이 더해지거나 또는 덜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하늘 공부. 세월이 지나 좀 더 깊은 대자연의 하늘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왕래와 소식이 일제히 끊어지고 내 주변은 쥐 죽은 듯 적막한 고요함의 시작이었다. 온종일 휴대폰 소리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한 두어 달 숨이 막힐 듯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루 종일 무얼 해야 할지 말 그대로 심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날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늘의 공부란 바로 진리의 공부이며 하늘의 문을 열고 더 높은 단계의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일제히 사람 소식 끊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린다. 온전하게 철저히 혼자가 되는 연습이다. 나는 20대, 30대에 돈과 인간에 대한 공부를 겸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해왔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인생 고비의 쓴맛을 느껴가며 힘든 여정을 살아간다. 그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 50대를 넘겼다. 참으로 긴 시간이다. 앞으로의 남은 50여 년의 인생과 그 이후 영혼으로서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 또 시작된다. 살아있는 삶 50년 어떻게 살까 계획해 본다. 새롭게 시작되는 50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하나하나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해야 할 타이밍인데 하나의 문제가 풀려야 할 어느 한 곳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같은 자세만 취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풀어가야 할 텐데 앞으로 저들은 어찌하면 좋을꼬. 내 주변 하늘 공부의 인자들은 다른 한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찌해야 할꼬 라는 말만 연상하신다. 나는 오늘도 호루스의 눈이 되어 저들을 지켜보고 있다. 뿌리를 찾아야 한다. 뿌리를 찾아야 한다. 우주 태초의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이곳까지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이곳에서 우주 태초의 뿌리가 있는 그곳까지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간다. 뿌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작해. 하나하나로 연결된 고리들 그 길을 따라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간다. 옛 신선과의 만남, 수년 전 기독교를 찾아 공부를 한 뒤 불교로 옮겨 공부를 하던 그 시기였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1월의 겨울, 많은 눈이 내렸지만 오후 한낮의 햇살이 아주 따스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평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라디오의 정감 있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창문 밖의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아주 하얀 눈이 소나무 위에 소복하게 쌓여 나무 위에 곱게 걸쳐져 있었다.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며 눈이 곱게 쌓인 소나무 숲을 바라보던 그 순간 차의 속도감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내 눈동자가 어느 소나무 한 그루 위에 딱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잘못 봤나? 다시 한번 눈을 깜짝이며 쳐다봤다. 아무리 봐도 저 모습은 영락없는 예측에나 나올 법한 신선 할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일순간 신선의 모습이 사라졌고 얼른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의 소나무를 바라보자 다시 그곳 소나무 위에 아무렇지 않게 걸터앉아 계신 게 아닌가. 밀당하듯 그러기를 서너 번. 그렇게 지나가는 나를 물 흐르듯 잔잔한 미소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얌전히 앉아 계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텔레파시로 잠깐 동안의 소통이 이어졌다. 하얗게 눈이 내린 백두 대낮에 고속도로 길 옆 소나무에 나타난 옛 신선의 모습은 수염도 머리도 모두 온통 하얗다. 그렇게 오대산 가는 길에 모습을 보이시고 내게 현증을 보여주는 그 신선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나와 신선과의 인연과 그 관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그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얼마 뒤 안구에 가던 날 또 다른 모습으로 태평스러운 자세를 취하시며 비스듬히 허리를 반쯤 니교 팔을 구부려 책을 보는 모습을 내게 보이시고는 잠시 후 휘리릭 사라졌다.